여러분은 혹시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본 적 있나요? 왜 나는 이렇게까지 버티고 있는 걸까? 아니면 더 솔직하게 이 삶에 정말 의미가 있는 걸까? 저도 어느 순간부터 그런 생각이 자주 들었습니다. 바쁘게 살고 있는데 정작 왜 사는지는 모르겠는 느낌. 그때 이 책을 읽게 됐어요. Man's Search for Meaning. 처음엔 그냥 유명한 책이라서 집어들었는데 읽고 나서는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 책은 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편합니다. 그런데 그 불편함이 이상하게도 오래 남아요. 이 책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자가 직접 겪은 강제 수용소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역사적 사실이지만 이 책은 정보가 아니라 체험으로 다가옵니다. 사람들은 이름이 아니라 숫자로 불리고 모든 존엄성이 사라집니다. 배고픔, 추위, 공포. 그런 극한 상황 속에서도 어떤 사람은 무너지고 어떤 사람은 끝까지 버팁니다. 여기서 저자는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같은 상황인데 왜 어떤 사람은 끝까지 살아남는가? 그 답이 바로 이 책의 핵심입니다. 의미입니다. 살아야 할 이유가 있는 사람은 어떻게든 버틴다는 것. 두 번째 부분에서는 이 경험을 바탕으로 로고테라피라는 심리학 이론을 설명합니다. 인간은 쾌락이나 권력보다 의미를 추구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 책의 중심 메시지입니다. 여기까지가 대략적인 내용입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느꼈던 것들을 솔직하게 이야기해 볼게요. 첫 번째로 가장 크게 와닿았던 건 고통 자체가 아니라 고통을 바라보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부분이었습니다. 처음엔 솔직히 좀 반감이 들었어요. 아니, 고통이 힘든 건 당연한 거 아닌가? 태도만 바꾸면 괜찮아진다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책을 읽다 보니까 상황이 다르더라고요. 저자가 겪은 고통은 우리가 일상에서 느끼는 스트레스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진짜 생존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스스로 의미를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어 사랑하는 사람을 떠올리며 버티는 사람. 언젠가 이 경험을 세상에 알리겠다는 사명으로 살아가는 사람. 심지어는 이 고통을 어떻게 견디는가 자체를 하나의 선택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너무 쉽게 포기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 물론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 책이 힘들어도 긍정적으로 생각해라. 이런 단순한 메시지는 아닙니다. 오히려 더 냉정합니다. 고통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 속에서 어떤 태도를 취할지는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자유라는 겁니다. 이게 저는 꽤 무서웠어요. 왜냐하면 더 이상 핑계를 댈 수 없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여기서 한번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가 힘들어하는 이유, 정말 상황 때문일까요? 아니면 그 상황을 해석하는 방식 때문일까요? 두 번째로 인상 깊었던 건 행복을 목표로 하면 오히려 행복해질 수 없다는 부분입니다. 이건 진짜 공감이 됐습니다. 요즘 우리는 계속 행복해지려고 노력하잖아요. 좋은 직장, 좋은 관계, 좋은 삶.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렇게 할수록 더 불안해집니다.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행복은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따라오는 것이라고요. 의미 있는 일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행복이 따라온다는 겁니다. 이걸 읽고 저는 제 삶을 돌아봤습니다. 나는 지금 뭘 위해 살고 있지? 행복해지기 위해 살고 있는 건 아닐까? 그래서 작은 실험을 해봤습니다. 하루를 살 때 오늘 얼마나 행복했지? 대신 오늘 의미 있는 일을 했나?를 기준으로 생각해봤어요. 신기하게도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행복을 억지로 만들 필요가 없어진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여기서도 한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의미 있는 일을 찾을 수 있을까? 이건 솔직히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누군가는 자신의 일을 사랑하지만 누군가는 그냥 생계를 위해 일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의미는 거창한 게 아니라 스스로 부여하는 것이라는 것. 같은 일을 해도 누군가는 어쩔 수 없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누군가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차이는 생각보다 큽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릴게요.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여러분은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나요? 세 번째로 제가 깊게 생각하게 된 건 인간은 어떤 상황에서도 선택할 수 있다는 메시지였습니다. 이건 사실 가장 유명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모든 것을 빼앗겨도 마지막까지 남는 건 태도를 선택할 자유라는 것. 처음엔 이 말이 좀 이상적으로 들렸습니다. 현실에서는 그렇게까지 자유롭지 않잖아요.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완전히 틀린 말도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상황을 선택할 수는 없지만 그 상황에 대한 반응은 어느 정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같은 실패를 겪어도 누군가는 난 역시 안 돼 라고 생각하고 누군가는 이건 과정일 뿐이야 라고 생각합니다. 결과는 시간이 지나면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물론 여기에도 한계는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항상 긍정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 메시지를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항상 선택할 수 있다가 아니라 선택하려는 시도를 포기하지 말라. 이 정도가 더 현실적인 것 같았습니다. 이제 여기서 조금 더 깊은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 책을 읽으면서 가장 오래 남았던 감정은 희망이 아니라 오히려 책임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책은 결국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삶은 당신이 의미를 부여하는 만큼의 가치가 있다. 이 말은 동시에 이렇게도 들립니다. 아무 의미도 만들지 않는다면 그건 당신의 선택이다. 이건 좀 불편한 진실입니다. 하지만 그래서 더 강력합니다. 우리는 종종 외부 환경을 탓합니다. 사회, 경제, 타인. 물론 그것들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책은 계속해서 질문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당신은 무엇을 선택했는가? 이 질문을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책에 대한 제 평가는 이렇습니다. 쉽지 않은 책입니다. 읽는 동안 마음이 무거워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번쯤은 꼭 읽어볼 가치가 있습니다. 특히 삶의 방향을 잃었다고 느끼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강한 울림을 줄 수 있는 책입니다. 다만 모든 사람에게 추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지금 많이 지쳐있는 상태라면 이 책이 오히려 더 힘들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또 가볍고 빠르게 읽히는 책을 찾는 분들에게는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삶의 의미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보고 싶은 사람, 혹은 지금 자신의 삶을 다시 바라보고 싶은 사람에게는 정말 좋은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을 읽고 나서 제가 스스로에게 자주 던지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나는 지금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 질문에 바로 답이 나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계속 생각하는 것이라고 느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삶의 의미는 찾는 것일까요? 아니면 만드는 것일까요?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생각할 거리를 남겼다면 다음 영상에서도 더 깊은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